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MCN TV 건강입니다. MCN TV 건강은 현대인들이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및 예방에 대해 전문의에게 직접 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MCN TV 건강 오늘의 첫 순서로 만성기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홍성의료원 홍석균 과장님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성기침이라는 말이요, 조금은 생소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감기가 조금 오래 갈 때 만성기침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질병의 일종인가요? 예. 먼저 저희 만성기침은 질병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만성기침의 정의는 보통 호흡기학회에서는 3주 이상 된 기침을 만성기침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만성기침은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기에 속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각각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만성기침의 주요 원인이 따로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성기침의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가장 흔한 3대 원인은 보통 후비루증이라고 해서 이제 코가 이제 콧물이나 그런 것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증, 네. 그리고 의식도 역류증, 그리고 기침 변이형 천식이 3대 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중요시되는 결핵이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결핵, 그리고 가장 요즘 들어서 문제가 되는 폐암이 우리나라 이제 암의 1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폐암, 이런 것을 먼저 감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폐암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다른 원인들은 좀 생소해요.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먼저 그러면은 네. 준비한 차트를 좀 함께 보시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 해서 네. 이렇게 좀 한 9가지로 지금 꾸며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부터 3번까지는 흔한 3대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자에다가 이제 흐를로 후두 쪽에서 이제 콧물 같은 것이 이제 후드 쪽으로 목 뒤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증상이지, 여기에 관계된 질환들이 이제 흔히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축농증, 만성 비염, 그런 것이 이제 원인이 사실은 잘 많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식하면은 이제 보통 호흡곤란, 그리고 천명음, 그리고 기침을 이제 3대 주증상으로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곤란이나 천명음 없이, 즉 쌕쌕거리는 소리 없이 기침만 이렇게 유발돼서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 소아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성인에서도 간혹 많이 관찰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식도 역류증은 이제 위산이나 음식물 같은 것이 일부가 식도 하부 쪽을 타고 올라오면서 거기를 자극시켜서 이제 기침 반사를 유발시킴으로써 만성기침의 원인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흡연과 만성기관지염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입니다. 흡연을 함으로써 결국은 만성기관지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만성기침이 있는 분은 담배를 끊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사실은 저희 진료실에서 환자들 제일 많이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감기를 앓고 보통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나고 여러 가지 병의원을 들려봤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 살펴보면은 검사상에서 특이한 건 없습니다. 없고 기침이 옛날 100일에라고 해서 100일까지도 간다는 기침이 있듯이 감기 증상 후에 사실은 1달, 2달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기침이. 그렇지만은 3주 이상이 된 기침은 꼭 다음에 보시는 이런 폐암이라든지 폐결핵 같은 걸 감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폐결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지 결핵이 기침을 심하게 유발시키는 건데요. 이런 거는 꼭 정확한 진찰이 필요로 하겠고요. 기관지 확장증은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기침보다는 사실 가래를 더 많이 동반하는 것이 되겠고요. 폐암이 지금 제일 사실은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1번부터 9번 중에서 폐암은 결국 만성기침의 원인이 암이냐 아니면 기타 암이 아닌 것이냐, 그런 걸 먼저 감별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폐암인 이것을 먼저 감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가 동원이 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사실 많겠습니다. 9번도 참고적으로 약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부분 이제 저희 진료실에서 그 만성기침 환자가 오셨을 때 혈압약을 드시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혈압약 중에서 가장 흔히 쓰는 혈압약 중에서 기침을 유발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그 환자들한테 묻곤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성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 예, 그 혈압약제 중에서 그 이제 그 AC 차단제라는 그런 혈압약 일종이 있는데요. 그게 한 4%에서 15%까지 그 약에 드신 환자의 그 4%에서 15%에서는 그 기침을 유발하는 걸로 그 약물의 그 부작용으로 이렇게 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 원인이 많은 만큼 그 치료법도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떤가요? 그 결국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성 기침은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다양한 여러 질환에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9가지 원인을 각각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그게 치료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제 여기는 민간요법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이제 그 양방에서 쓰는 뭐 진해제라든지 또는 거담제, 그리고 가래를 이렇게 묽게 해주는 거, 그리고 다른 이제 기도를 기관지 확장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증상은 완화시킬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확실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만성 기침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치료 방법 또한 참으로 다양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치료에 따른 음식 조절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성 기침을 치료하는데 좋은 음식 있을까요? 이제 만성 기침, 예, 좋습니다. 그 기침, 보통 기침하는 환자한테 좋다고 추천되는 음식은 이제 우리가 쉽게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물을 찾아보면은 그 견과류, 즉, 땅콩이라든지 호두 같은 그 기름류가 도움이 되겠고요. 그 은행을 그 참기름에다 볶아서 뭐 이제 두세 알씩 하루에 드시면은 과다하게 복용하면 은행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세 알씩 드신다든지 아니면 배하고 그 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배를 즙하고 꿀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물 성분을 이렇게 드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뭐 미나리 생즙이 좀 좋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무가 일반적으로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무즙이. 배즙에 그 꿀을 재워서 이렇게 먹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방법들 잘 참고하셔서요. 만성 기침 확실하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만성 기침이 호흡기와 관련된 거라 좀 무척 위험할 것 같아요. 만약 그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쉽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 이제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기침에 의한 합병증이 이렇게 이제 물론 기침을 많이 하면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흉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심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기절하는 경우도 있고 기흉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이제 허파에 바깥으로 폐에 바람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늑막에 이제 공기가 새나면서 기흉이 생길 수 있고요. 골다공증이 심한 노인분들은 기침을 과도하게 하다가 이제 늑골이 골절되는 경우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기침이 야간에 심하면은 불면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다가 소아나 노인들은 구토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침을 심하게 하면은 이제 소변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눈이 심하게 충혈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집에서 이제 기침이 너무 심한 노인이라든지 그 어린이들은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 진해제, 즉 기침을 강제적으로 억압시키는 약을 투여를 해야겠는데요. 일단은 뭐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네. 네. 과장님, 오늘 만성기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성기침, 특히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환자들은 일단은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의사의 진찰이 꼭 필요하겠고요. 왜냐면은 항상 폐결핵이나 폐암을 먼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차트를 보시면서 예, 설명을 사진을 준비해 오셨죠? 예. 처음에 말씀드린 만성 기침은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폐암, 폐결핵이 중요한 질환이긴 하지만은 빈도면에서는 좀 떨어지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비루증, 즉 만성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같은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이렇게 얼굴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린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상악동 부비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축농증, 요게 이제 고름이 차고 염증이 생기면은 상악동 부비동염, 흔히 이제 민간인들이 축농증이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 말고도 이쪽 저평골이라든지 이쪽에 전두골 쪽에 이런데 고름이 생기면은 이쪽에 이제 코 속으로 해서 목 뒤로 해서 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침이 이제 흔하게 유발이 되는 걸 거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만성 기침의 3대 원인 중에서 위식도 역류증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여러 개를 가슴 사진을 찍고 코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천식 검사를 합니다만은 내시경을 환자한테 권해봅니다. 물론 네. 정확한 진단은 내시경 외에 특수 검사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래도 내시경을 해보면 이 환자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내시경 소견인데요. 이게 네. 식도와 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위가 되겠는데요. 식도와 위 접합 부위에 주변하고 달리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상피의 변성을 보이면서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이 환자가 기침을 하지만은 기침의 원인이 위식도 역류증에 의한 기침이고 그런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증에 대한 치료를 해줌으로써 오히려 기침이 좋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기침의 중요성, 만성 기침의 중요성은 결국은 폐암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을 한번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물론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분인데 일반 가슴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지 내에 이렇게 조그만한 종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게 자꾸 자극이 돼서 기침을 자꾸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암세포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좌측 기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지 속에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기관지 내의 종물인데 기관지 내시경 소견상, 유관적인 소견상 암을 더 시사를 하고요. 물론 조직 검사에서 결국 암으로 밝혀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만성 기침에 대해서 잘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성 기침은 특히 이제 기침을 장기간 할 경우에 특히 3주 이상 되는 기침을 저희들이 만성 기침으로 정리한 이유는 그 안에는 다른 중요한 폐암이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병은 암이냐 아니냐를 먼저 빨리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침을 3주 이상 하시는 그런 분들은 병원으로 꼭 오셔서 그 원인을 빨리 찾고 그 원인이 혹시나 폐암이나 또는 폐결핵, 후두결핵 그런 것을 빨리 배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선택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MCN-TV 건강에서 알아본 만성기침 어떠셨습니까? 만성기침을 유발하는 원인과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질병이든 밝고 건전한 생각으로 생활하시는 게 모든 질병의 최선의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한 주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